그런데 이 90나노 이상의 공정은 SK 하이닉스 파운드리 사업이나 아니면은 DB 하이텍의 주력 공정과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경제를 말하다는 IT와 반도체 이슈, 신소재와 미래기술 및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컨텐츠를 통해서 업계의 전망과 투자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에 이어서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의 대표격인 SMIC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5일 미국 상무부는 자국 컴퓨터 칩 업체들에게 서한을 보내 SMIC의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기 전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알렸습니다. SMIC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이고요.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4.5%의 점유율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SMIC의 지역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과반이 넘는 66%가 중국 국내 물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생산 물량도 21.6%에 달해서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물량입니다. 약 5분의 1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SMIC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이제 미국의 팹리스 업체가 SMIC의 공정을 사용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1%의 매출이 불투명하게 되어버린 SMIC로서는 굉장한 악재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SMIC의 시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SMIC가 블랙리스트 제재기업 리스트에 명단을 올리면서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장비나 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미국 상무부의 허락을 필수적으로 득해야 합니다. 즉, SMIC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경로가 차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아픈 부분이에요. 단순히 매출 21%가 날아갔다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게다가 중국 정부가 최근 SMIC에 2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법인세를 향후 15년간 면제해주는 등 강력하게 지원을 하면서 밀어주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터진 것은 중국 정부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SMIC를 제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화웨이에 대한 확실한 타격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미국은 화웨이와 대만 TSMC와의 거래를 막았습니다. 물론 대놓고 TSMC 너 화웨이랑 거래하지 마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TSMC가 미국의 제재에 못 이겨서 화웨이를 손절했죠. 자체적인 생산 시설이 없는 화웨이는 휴대폰 AP 등 주요 스마트폰용 칩셋의 공급을 TSMC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로 인한 TSMC와의 거래 중지는 화웨이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었어요. 이어서 미국은 UMC나 미디어텍 등 다른 업체로부터 우회 경로를 통해 화웨이가 칩셋을 공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월 15일부로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를 활용해서 생산되는 모든 반도체는 미국 상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발효하면서 화웨이로 유입되는 모든 반도체의 공급을 막으면서 화웨이의 유일한 대안, 이제는 SMIC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를 걱정한 SMIC도 화웨이의 공급을 끊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번에 SMIC까지 블랙리스트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SMIC는 14나노 미세 공정에 막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화웨이의 최신 칩셋을 생산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화웨이의 중저가 폰용 AP는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화웨이가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중저가 폰을 생산하면서 버틸 수 있는 하나의 버팀목으로 지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는 SMIC를 규제를 함을 통해서 화웨이로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경로까지도 끊어버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단순히 화웨이 제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반도체 굴기 자체를 굴복시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큰 그림인 거죠.
중국은 이제까지 2025년까지 자국 반도체 자립도를 7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반도체 굴기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메모리 반도체 자립을 꾀했었지만 야심차게 출범시켰던 푸젠진화에서 마이크론의 D램 설계도를 빼돌리다가 적발이 되면서 미국이 엄청난 규제를 푸젠진화에 쏟아 부었죠. 그래서 정말로 된소리를 맞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후 중국은 반도체 굴기의 방향을 틀어서 중국의 팹리스 기업들을 엄청나게 지원하면서 동시에 파운드리 기업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AI, 첨단 반도체 연구 및 설계는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에서 맡고요. 반도체 생산은 주로 TSMC에게 맡기지만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SMIC를 꾸준히 키워주는 보관을 그리고요. 언젠가는 TSMC에 배정되었던 물량을 SMIC에서 점차적으로 담당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는 창식 메모리나 YMTC 등의 메모리 기업을 밀어주는 형태로 좀 더 진화하고 체계화되었죠. 일명 될 놈들을 확실하게 밀어주는 형태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화웨이와 SMIC 그리고 YMTC 창식 메모리 등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면서 해당 기업들이 기술을 빠른 속도로 습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탈취죠. 따라서 미국은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인 화웨이를 공격하기로 타겟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타겟을 첨단 반도체 생산의 핵심을 맡고 있는 SMIC로 전환한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개발 역량의 핵심과 생산 역량의 핵심을 적극적으로 저지함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산업 주도권을 중국에게 절대 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미국이 실제 SMIC를 제재함에 따라서 SMIC는 선단 공정 진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14나노에서 10나노를 건너뛰고 7나노로 직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SMIC에게는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바로 ASML의 EUV 노광 장비입니다. 하지만 ASML의 EUV 노광 장비에도 상당한 미국의 특허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이 돼요. 이로 인해서 SMIC의 7나노 진입은 규제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기술이 포함된 장비를 공급받을 길이 막히면서 기존 공정 장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교체의 수요가 발생했을 때에 이를 충당하는 데에 상당한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반도체 생산을 아예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의 라인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국내 업체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한국의 파운드리 업체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첨단 공정을 주력으로 하는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막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한 SK하이닉스라든지 대표적인 8인치 웨이퍼 파운드리 업체 중 하나인 DB하이텍 등 중소 파운드리 업체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SMIC가 14나노 공정에 진입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력 제품은 90나노 이상 라인이에요. 그 전체 생산 비중의 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90나노 이상의 공정은 SK하이닉스 파운드리 사업이나 아니면은 DB하이텍의 주력 공정과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SMIC가 담당하는 물량 중 많은 부분이 이들 중소 파운드리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SK하이닉스 파운드리 부문인 시스템 IC는 연말 중국 우시에 파운드리 라인을 가동해서 제품 생산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SMIC 규제 사태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지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어찌됐든 이러한 미국의 제재에 중국도 미국 업체들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해서 맛보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첫 타겟은 미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시스코가 된 것으로 보여요.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의 경쟁자 중 하나였던 시스코가 오랜 기간 납품했었던 중국 국영의 통신업체들과의 계약이 잇따라서 끊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코를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리면서 중국도 보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SMIC의 규제 소식이 알려진 25일 이후에 중국 정부의 추가 조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휴일을 지나고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의 보복 조치들이 속속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경제를 말하다에서 지속적으로 서치해서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본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